도미넌스가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달달한 알들이 많습니다. 어떤 코인이 괜찮은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일단 도미넌스가 정말 높아요. 그리고 제 목 상태도 정말 안 좋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그 와중에 저희 UX 링크는 굉장히 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론 어제 이것도 실방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뭐 팬들, 앱토스 뭐 이런 애들이 되게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가 좋은 그런 애들인 것 같고, 특히 이더리움의 약진이 조금씩 펼쳐지고 있어요. 뭐 물론 비트코인보다 약간만 오르는 정도라 아직까지는 크게 아웃퍼폼한다는 느낌은 없지만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저스트 이런 애들도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가는 동안 도미넌스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러고 떨어질 것 같은 움직임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봉으로 볼 때는 이런 데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개념이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하고, 이더리움이 아직 해외 기준으로는 신고점을 뚫진 못했지만 우리가 환율이 엄청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원화마켓 상태에서는 거의 신고점 부분을 다 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달러 마켓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시면 아직까지 이 2021년의 고점을 뚫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800달러나 900달러 정도 더 올라야 되는데, 일단 환율 자체로 보면 원화에서는 이더리움이 굉장히 이제 비싼 올라간 상태이긴 하고요. 어쨌든 국내에서는 이게 뚫기만 하면 저항이 없이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도 이러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리테스트를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당분간 굉장히 좀 강세 같은 모양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일단 돌파하고 우리가 여기 확대를 했을 때 여기서 리테스트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쭉 올라가게 된다면 비트와 힘입어서 같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파워가 세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더리움까지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이더리움 계열의 뭐 디파이, 레이어, 그 다음에 몇몇 알트들이 지금 이렇게 약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 에픽 유스링크가 굉장히 잘 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뭔가 매매를 하면서, 제가 영상에서 다 이렇게 막 이 코인 좋다 뭐 좋다 이렇게 찝어드리지만 실제로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뭔가 디테일하게 찝어줘, 숟가락으로 떠먹여줘, 뭐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시면 이렇게 멤버십에 오시면 되거든요. 멤버십에 오시면 보세요. 블러 같은 것도 그렇고 UX 링크도 900원이나 700원 요 진입가에서 받아버렸고, 2차 타겟 간 다음에 3차 타겟까지 가려고 가고 있고, 500원 정도 더 오르면은 3차 타겟 가죠. 그리고 보시면 뭐 레이어 제로 같은 것도 올랐고, 카브, 그 다음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4차까지 갔어요. 2만원대에서 잡아가지고 7만원까지 이익절을 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매매를 하다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오시면 된다는 거.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그죠?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으니까 둘 다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멤버십에 가려져 있지만 또 꿀통은 선물방이기도 하다라는 거 보시면, 여기 똑같이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인데 지금 손절이 그냥 거의 안 났어요. 보시면 다 초록색 체크 표시가 타겟을 간 거거든요. 보면 다 지금 이렇게 타겟을 갔죠. 또 갔죠. 갔고 또 갔고 여기 난 거지. 12월 10일쯤에 여기 손절 2번 났는데 위에도 보면 다 가고 이런 식으로 크게 벌고 적게 읽고 크게 벌고 적게 읽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추세를 먹기 좋은 그런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물방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 이 방은 멤버십과 별도의 방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자금 흐름이 노란색으로 전환이 됐다. 이제 빨간색 과정까지 혹은 주황색, 빨간색 과정이 된 다음에 끝나는데, 지금 우리는 노란색 과정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만큼의 과열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2011년에는 이 과열이 여기 기준에서는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건 이번에는 2017년과 같은 그러한 불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017년과 2021년의 짬뽕
될 것 같다는 얘기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지표상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RSI도 우리가 이렇게 평행 채널을 그렸을 때는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았다. 심지어 이거는 월봉상의 RSI이기 때문에 이게 더 오르려면은 한 몇 달 정도는 좀 상승의 여지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골드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앞으로 여기도 골드크로스 나온 다음에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쭉 올라가고, 얘도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쭉 올라가면 되게 재밌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알트 시즌이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딱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도미넌스의 측면이에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끝나느냐, 그죠? 이동평균선 키면은 점점 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리테스트 부분까지 갔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블탑을 만들면서 떨어지던가 뭐 이런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이 도미넌스 반등 기간에 알트가 좀 눌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느 정도 매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크게 오른 만큼 더 떨어질 폭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도미넌스는 올라야 좋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얘는 지속적으로 이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뭐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튀어오르는 게 있겠죠. 조정이 줄 때 이렇게 튀어오르는 건 있겠지만 결국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쭉 떨어진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한번 튀어오르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12만이나 13만 정도 갔다가 한 20-30% 떨어졌다가 메인을 시작하면서 되는 이 구간에서 얘가 튀어오르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근데 도미넌스랑 마찬가지로 얘도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 바닥 구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이런 구간이나 뭐 좀 돼서 끝나거나 아니면 요 밑에서 끝나거나 뭐 그러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떨어질 폭이 더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래서 반등을 주면 또 그걸 기회로 삼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 항상 원칙을 지키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 있으니 비트코인 비중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트를 천천히 매집을 한다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전혀 나쁘지 않은 대응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죠. 이걸 보시면 여전히 이렇게 갈 정도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알트가 이제 드디어 올타임 하이를 찍으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이 눌림목의 리테스트 구간을 통과하고 이렇게 돌파하는 그 순간 올타임 하이를 확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굉장히 신고점을 가는 거라 빨리빨리 오를 수 있다는 거, 이때가 된 메인 알트장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 기다린다고 하는 게 아예 안 사고 기다리라 이게 아니고요. 천천히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을 흔들 만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만 좀 조심하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이게 평균 단가가 이제 슬슬 6만 달러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별로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 기세로 계속 트래커 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점에서도 매수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평단이 한 뭐 7만대로 간다던가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마이클 세일러가 다시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하락장 때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되게 맛있는 먹거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따 가서 나중에 가서 좀 다시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은 우리에게 되게 도움일 것이다, 세일러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 SEC가 공화당이 차지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정책에 걸림돌이 없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죠?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2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8달러 돌파를 예측한다 하는데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15만을 보는 사람이 있고 20만을 보는 사람이 있고 18만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의 가격은 이제 10만 달러대이기 때문에 아직 오를 여지가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메인 알트 시즌이 초입은 들어왔지만 본 게임은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싱글벙글 할 수 있는 날이 좀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즘 업비트가 굉장히 원한 마켓에 많은 상장을 하고 있고 빗썸도 많이 상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 많이 보였던 업비트의 움직임이었는데, 신규 투자자와 알트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듣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